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금 장수라 싱거운 얘기는 안 하는데 짭짤한 얘기 주로 하지만 할 말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동영상을 중간에 툭 잘랐네. 어쨌든 동영상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반갑고요. 이 우기 장마철이라서 어디 바깥 출입을 잘들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만사 제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바라기는 하여간 여러분께서 아까 화면에 잠시 나왔던 인상 김일훈 선생, 제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원래 연령대로 보면 할아버지 뻘이죠. 저희 선친이 47에 저를 낳았으니까 좀 늦동이인데, 그런데 늦동이라도 저 같으면 막 이뻐가지고 맨날 안고 다닐 텐데 우리 아버님 독립운동 하신 데다가 막 성격이 호랑이 같으시니까 그냥 말씀의 절반 정도는 그냥 쌍시우 발음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뭐 맨날 이러시고. 근데 어쨌거나 인선생께서는 말씀하시는 발음이 그 뭐 쌍시우 발음이 좀 많다 하더라도 제가 겪어본 걸로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지혜롭기가 말도 못하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순식간에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암, 난치병, 괴질이 창궐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저런 거 나오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코로나가 알아서 좀 가주시기만을 고대할 뿐. 그런데 인산생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든지 즉시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지혜로운 분이 있으신가, 이제 어려서 늘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은, 이제 슬하에서 저희 선친께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갑고 따뜻하게 해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또 머릿속에 자식 생각은 아예 없어요. 또 먹을 거리, 또 뭐 월급을 받아야 뭐 할 텐데 월급이 아니라 뭐 벌이 뭔가를 벌어야 얘네들 먹이고 교육도 시킬 텐데 일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밥을 굽는지,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 영하 10도 15도가 되는데 그냥 고무신에 맨발로 학교를 가도 또 팬티도 안 입은 데다가 못 입은 거죠. 뭐 그데다가 교복이 빵꾸 나서 엉덩이가 보여도 우리 아버님 눈에는 그거 안 보입니다. 이 선생은 머릿속에 항시 저희가 알아요. 왜냐면 입만 딱 열면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라서. 그걸 옛날에 절에서는 화두라고 합니다. 말머리. 말만 꺼냈다 하면 그 얘기 하는 거, 그게 화두입니다. 그 1700공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압축된, 의문이 압축된 그런 거라 그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많죠. 그래, 인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다 화두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셨다 하면 인류 전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인식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라도 좀 해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쫄라가지고 그 앞당기기 위해서 편연책이 1986년 6월 15일 세상에 나온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인산선생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욕 한 20-30번 먹습니다. 그 꾸중을 엄청 들어요. 여쭤만 보면 꾸중을 하시거든요.
이 새끼야 너는 그 책에 그 너 안 보이냐? 그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막 그대로지 뭘 또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주겸이가 어디에 좋은 거죠? 이 자식이 야 1980년에 내가 펴낸 우주와 신약 거기에 주겸에 대해서 뭐라고 썼니? 만병통치약. 그러면 됐지 마. 그걸 뭐 하려고 또 거기다 주원벌 또 거기다 뭐 하려고 붙이노? 그래서 그러면 아버님 주겸 먹으려고 하던 사람도 안 먹게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해봐. 이러고 또 몇 마디가 나요. 이 자식이 또 아니 위암에 좋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막 위궤양 이런 것도 왜 물어보지 않나? 그러면 그보다 중한 정도 났는데 그 사람은 병은 다 되는 거지. 그래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여간 꾸중을 들으면서 이제 한 5년 동안 아버님 인터뷰를 해서 200자 원고지 3,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펴낸 것이 이제 신약이라는 책인데 그게 고금동수의 전무후무한 새로운 의학 이론과 처방과 약이 담겨 있는 그런 참 엄청난 책인데 그 책을 읽은 1,000명, 10,000명, 지금 100만 명, 이제 100만 부가 넘게 나갔으니까 수백만 명이 그 책을 읽고 수백만 명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 이런 민간요법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의학의 한 파트구나, 이 동양의학의 한 파트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조금 특이하네. 왜 세상은 다 짜게 먹으면 해롭다는데 인 선생은 주겸을 되게 이렇게 굽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말기암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를 복용할 거야 하면 배 터지게 먹어 그렇게 얘기하고 못 알아듣고 또 뭐 이것도 소금 아닙니까? 소금이지. 짜게 먹으면 뭐 다 위암 온다고 하던데요. 먹지 마. 그리고 또 토를 달면 이 새끼야 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이러고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꾸중을 무지하게 듣고 이제 그 책을 쓰고 했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읽어도요 그 책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역사적 사실 하나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그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그래요. 거기서 정립된 천문학 이론이 천동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그냥 100% 무조건 다 그게 우리 눈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낮에는 북한에 갔다가 저녁에는 서산에 걸렸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인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그것을 크로스로 체크해보고 이 지동설을 제시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적 발상이라는 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지금까지 천동설에서 주장해왔던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태양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달도 별도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돌고 있다. 아주 단순한 간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바로잡지를 못하고 의문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천동설의 그런 이야기들이 천문학 이론들이 지금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짜게 먹으면 해롭다.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다. 죽을 때까지 그 인슐린 맞아야 된다.
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혈압은 못 고치는 겁니다. 관리할 뿐이지.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래요. 그게 제약회사를 위한 약이지 어찌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입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의문조차 안 가집니다. 이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부터 이 정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혈압이라고 하는 건 굳이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딱 12살 많아가지고 올해 82세 되는 일본의 마스모토 미쓰마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 뒷표지에 뭐라고 썼냐면 혹시 당신이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즉시 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그나마 명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책에도 나왔지만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혈압약 안 먹으면 혈관 터져 죽는 줄 알아요. 혈관이 터지는 것도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터집니다. 먹던 사람이 아니면 혈관의 탄력성이 안 죽어요. 그렇게. 그런데 혈관의 탄력성도 없애고 그 다음에 혈압이 쑥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약을 혈압약이라고 먹습니다. 여기엔 또 세계보건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세계보건기구 근무하던 의사들이 정년하면 그 제약회사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저희는 알 도리가 없는데 마스모토 미쓰마사 이 의사가 수십 년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을 책에다 쓴 겁니다. 그래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우선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데 휘말리고 그런데 필요도 없는 약을 사 먹어서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연령대의 혈압 기준, 내 혈압 기준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꿈에서 뭐 산신령이나 계시를 내릴까 아무도 하나님도 꿈에서 계시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의사들의 설을 이렇게 참조하면 이 고혈압 판정 기준은 자기 나이, 자기의 적정 혈압 기준이 자기 나이에다가 90을 보탠 겁니다. 가령 60세면 그 사람의 혈압 기준은 정상 혈압 기준은 150입니다. 60 플러스 90, 150이죠. 140부터 160까지, 17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은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죽은 송장도 아닌데 혈압이 올랐다고 혈압약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으라고 하는 의사는 뭐고 의사가 말한다고 먹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 머리는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달려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스페어로 그냥 달고 다닙니까? 장식용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학 이론 중에 그렇게 많아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를 일시적으로 묽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스피린입니다. 이제 혈전 용해제라고 그러죠. 혈전을 푸는 데는 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통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액이 묽어져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먹다가 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큰 제약사들이 약을 팔아서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병도 못 고치는 약을 팔아서 부자는 되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 병은 여전히 못 고친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의료 대란 보시지 않습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60년 전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상업주의 의료의 말로는 끄트머리에 가서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은 돈 없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수입이 줄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이나 저런 것들, 또 본인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했다는 이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상업주의 의료가 아니고 저게 국가 공공의료라고 하면 저 의사들 벌써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무적인 마땅히 해야 할 일, 뭐 소방대원이 저 봐서 주머니에 저 별 돈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저건 보니까 뭐 소금 장사하는 거 짭짤하지가 않고 저건 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그러면 물에 빠진 거 안 건집니까? 당연히 건져야 됩니다. 물에 빠진 거 건지는 거하고 의사가 사람 병고시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분 귀천을 가지고 돈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돈 내고 안 내고를 따지고 그것도 요새 또 뭐 아예 선금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업주의 의료가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인산수생 신약 책 서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는 정준전쟁 시대가 온다라는 이 얘기도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처방과 약과 이 의학 이론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다. 아까 의사가 필요 없는, 의사가 없는 세상 이렇게 말했는데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 왜? 전부 건강하면 의사 찾아가서 병원수 살라고 사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건강해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해서 또 건강 증진을 해서 의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고 삼성의료원이고 전부 의사들이 할 일은 마땅치 않고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게 건강한 사회인데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고 이게 교도소마다 죄수가 넘치는 거는 잘된 정치가 된 그 아주 훌륭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가 잘된 나라는 요순 정치처럼, 요순 정치는 무위자연 아닙니까? 요순의 정치는 뭐 백성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이 새끼들 채찍질 해가지고 만리장성 쌓고, 아니 만리장성 제가 이 암벽등반 빈벽등반 하는데 만리장성 못 넘어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그 만리장성 길이만큼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시황 때 그거, 이게 인위 인공 조작의 정치입니다. 이거 절대 해롭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요순 정치이기 때문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양위했지 않습니까? 황제 자리를 자기 아들 이 단주가 있는데도 그 저기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한테 넘겼는데,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넘기고, 이게 요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도 바로 이런 요순 의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학은 거의 놀부 의학에다가 아주 무서운 의학입니다. 의학의 치료 패턴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전부 공격, 파괴, 제거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침입자입니까? 침입자는 공격, 파괴, 제거해서 해도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내 생존을 위해서 그 열심히 활동하던 정상세포가 어떤 이유로 암세포로 돌연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증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됐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단칼에 목을 베야 됩니까? 아니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손으로 못 죽입니다. 안 죽이는 게 맞아요. 그냥 바라기는 기도하고 교도소에 가서 제대로 좀 새 사람이 돼서 나왔으면 하고 바라지. 그런데 지금 암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해서 바로 죽여버리는 이 일을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암 치료의 3대 공인된 치료, 수술로 제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이게 다른 그냥 인문학적으로 말하면요, 수술로 제거, 암세포를 증오해서
칼로 확 찔러 죽인다. 이게 수술로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그 독극물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극물이에요. 고단위로 쓰면 사람 바로 죽습니다. 독극물을 먹여서 독약을 먹여서 죽인다.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가 뭡니까? 화염 방사기입니다. 불에 확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을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죽여도 암세포는 계속 또 만들어지고 증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숨바꼭질입니다. 영원히 숨바꼭질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세계보건기구 모든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요. 백신과 치료를 개발합니다. 옛날 천연두 백신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은 어찌된 백신인지 맞고 치료제 맞고 했는데 효과 안 나니까 2차 맞으세요. 또 좀 이따 3차 맞으세요. 5차는 한 달 이내에 맞아야 됩니다. 이러고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 없다는 말을 그렇게 둘러 말해도 누구 한 사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백신이란 건 애초에 그런 기준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기억했다가 다음번에는 면역 체계가 딱 방어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지. 저렇게 2차 맞고 3차 맞고 4차 맞고 5차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요. 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세포는 여기 가령 그 저기 서울 시내 인구가 1000만인데 여기 가령 그 저기 어디 불순 세력이나 적대 세력들이 또 간첩들이 한 10만 명 있다. 어떻게 합니까? 조기에 제일 많은 것 같다. 집중적으로 포화. 그래서 한 1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면 그 중에 실제 죽여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선량한 사람 죽습니다. 항암제 투여해서 정상세포가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암세포가 하도 질기고 고약스럽고 하니까 저걸 제거하고 저걸 죽여버려야지.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소위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인산 선생께서 밝히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산 선생의 말씀 자체를 누구도 뭐 인산 선생 사셨던 함양 사람이든 경남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또 가까운 일본 사람이든 인산 선생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장 쉽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인산 선생께서 하셨는데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건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지구상에 짜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먹은 거지. 있긴 있는데 아주 극소수 식품 영양학 이론에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 완전히 미친 사람은 짜게 굉장히 맵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 사람 말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는데 매일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더 줄이십시오. 이게 언어가 성립이 되는 언어입니까? 소금 문제의 본질은 섭취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질이 나쁜 소금을 먹으면 조금 먹어도 대번 탈이 납니다. 질이 좋은 소금은 이 컵으로 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좋아질 뿐이지.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인류를 훨씬 더 병들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죽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죽습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암이나 난치병이나 코로나19에 걸린 맨 먼저 걸린 사람들이
혈액의 염분 농도를 채취하면 염분 농도가 무지하게 낮은 사람들입니다. 혈액의 염분 농도가 낮으면 맥을 못 써요, 사람이. 방어력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정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힘이 없어서 아파가지고 피 많이 흘리고 힘이 쭉 빠져서 없는 사람들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링거액 놓잖아요. 링거액이 뭡니까? 0.9% 생리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을 혈관으로 넣어서 금방 기운이 돌아온 걸 보면서 이불은 드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 혈관으로 소금물 넣으면서 이불은 먹지 말라는 주장은 또 뭡니까? 이렇게 아예 상식에 아예 부합하지 않는 언어가 성립되지도 않는 이런 정신 나간 언어를 전 세계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이게 자기가 비명 행사를 앞당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마다 귀때기 붙들고 고구정령 코니아 파시아 설명해주는 인선생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 이래. 예? 예? 뭐라고요? 아주 자기 몫이 마락하던데 이거 주경도 소금 아닙니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속에 천불이 나는데 그냥 아버님 속이 불불 끓는데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겪으니까 한 시간 겪으니까요 일어서다가 현기증이 팍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12시간 앉아서 그렇게 왜냐면 누가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님 무슨 큰 병원을 할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이 수복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밑에 병원 의사들이 또 뭐 거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기 천궁 그러면 예? 천궁이 뭡니까? 또 이래. 아 지가 천궁을 알아서 뭐 하려고 약장 살 것도 아닌데 그 건재약방 가서 사다가 먹으라고 불러주는 건데 단기가 뭡니까? 천궁이 뭡니까? 뭐 백출이 뭡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해서 이제 그만큼 이 의학에 너무나 이 모르는 이 문외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부터 저 면석이 이 거지까지 대화를 해보면요. 의학 얘기 조금만 하잖아요. 금방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의학에는 워낙 문외한이라서요. 그래. 아 누가 뭐 의학 토론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의학에 문외한입니다. 이 얘기부터 하고 그부터 앞세우고 설명해줘도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건 본인이 해야지. 그걸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러면 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유용하고 훌륭한 정보를 차단하고 그 지식을 차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 아까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이 바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집필한 서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게 그 지동설 이론의 그 기본이 되는 책인데 그 당시에 400권의 책을 내서 얼마 전에 한 권 그 유통되던 거 마지막 유통되던 걸 소더빈가 그 경매 시장에서요 우리 돈 2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아니 20억 원 정도에 팔렸는데 인산 선생의 신약이란 책 그 당시에 제가 돈이 넉넉치 않아서 자비로 출판을 했는데 뭐 전세금도 빼고 해서 했는데 넉넉치 않아 가지고 4,000부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판사 대표가 이러면 이거 3년 이상은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과 달리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뒤부터 계속 5,000부씩 찍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회사에 제일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그 책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쩐지 이 책이 좀 다른 의사에 비해서 훌륭한 의사가 생각이 되고 이대로 하면 어쩌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자기 고질병, 지병, 어려운 병. 그래서 그 책만 읽어보고
버거시병 고시다는 사람, 파킨슨병 고시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불시병 같은 사람이. 그거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보감 책 읽고 병 고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한의사들이 주로 쓴 처방은 조선말에 나온 방약하편이라는 책입니다. 황도현 선생 쓴. 그리고 의학인문 보고 고쳤냐, 황제내경 보고 병 고치냐. 황제내경은 의학 이론의 원초적 이론을 한 거지. 그런 그 우주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런 거지. 그 병 고치는 처방이 세세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세세하게 있다 한들 중국 사람들은 아예 의사로 쓸 때 요긴한 처방은 다 뺍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만 비밀리 알려주는데 그것도 아들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밀방이라는 게 없는데 중국에서는 밀방이라고 해도 비밀 처방입니다. 그래서 요긴한 건 다 빼고 책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뭐 화타 장제 화타 신방이가 뭐 그 책, 또 편작심서 이런 책들이, 편작심서는 편작이 쓴 책은 아니고 그 두제라고 하는 송나라 태의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고 소위 의서를 보고 병 고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압니다. 의사들은 그걸 보고 훈련하고 실험하고 또 경험하고 해서 의료 실력이 늘은 거지 책만 보고는 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그 복싱도장에서 복싱을 했는데 복싱 교본 달달달 외워도 실제 링에 들어가서 이 파트너하고 저 스파링을 하게 되면요, 진짜 상대 펀치가 내 교과서대로 참 열심히 연습했는데 상대 펀치는 주먹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소나기 퍼부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론은 그 자기가 연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이지 의사라고 하는 것도 그 한계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고금동수의 전무후무한 새로운 의학 이론과 처방과 약을 공개한 신약책은 그 책에 주경 간장 담는 법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맨 먼저 바로 그 책에 나오자 바로 주경 간장 제조 방법 특허에 관한 특허를 먼저 내더라. 그리고 엄청난 주경 특허도 대부분 LG가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라고 하는 건 저희가 내려고 하니까 인사 선생님께서 말리시더라고요. 너 특허를 왜 내냐? 그래야 이게 우리 상업 이걸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더니 그 보호가 왜 중요한데? 이 책 보고 아무나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거 공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만 지금 뭐 그거 해서 좀 잘 벌어먹고 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막 그 도둑놈이지 그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람에 저희는 뭐 나중에 하나 내겠는데 방어용으로 낸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못 만들게 할까봐. 그래서 인선생 그 공개한 뜻은 그 신약책 서문에 나와요. 내가 이 처방과 약을 공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 세상에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약도 처방도 필요 없는 사회, 그런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이 책을 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돈벌이에 활용하거나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의술은, 사람 생명 구하는 의술은 절대로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의료 이런 걸 업으로 하지 마라. 그 환자 주머니 뜬 거 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아버님 의학 이론을 좀 세상에 알리고 처방이 좋은 처방과 약, 저비용의 이런 좋은 약들을 세상에 널리 펴려면 주겸을 누군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텐데 만들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건 소금 장수는 괜찮습니까? 했더니 그거야 뭐 만들어서 들어간 비용 받고 뭐 파는 건데 그런 건 그 의료업하고는 좀 다르지. 의료의 상업화가 제일 문제지 그런 건 뭐 다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주겸회사는 신약책 나온 이듬해 1987년 8월 27일이 주겸 제조 허가, 이 국내외 처음으로
주겸의 제조 허가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겸의 날, 그래서 이제 기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주겸을 제가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보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저비용 고열에 건강 효과가 있으니까, 또 병마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주겸이 또 하나는 이 건강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